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동수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할 내용은 부동산 등기부를 보는 법을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그 CEO 과정 특강을 가서 보게 되면은요, 인생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또 지식이 많은 분들도 등기부를 제대로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참 안타깝죠. 사실 재산을 지키려면은 부동산 등기부 정도는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여러분이 살다 보면 부동산을 또 매매하는 경우도 있고, 또 건물주 입장에서는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임차인 입장에서 또는 매수인 입장에서는 부동산을 임대하거나 또 매매할 때 이런 권리관계를 좀 알아야 재산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시간에는 부동산 등기부 보는 법을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원래 과거에는 부동산 등기부 등본이라고 그랬죠. 등기부 등본, 등기부. 그런데 등기부에는 건물 등기부도 있고 토지 등기부가 있어요. 그런데 요즘은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부동산 등기법 개정으로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용어가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그 등기부 좀 보는 거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주택을 소유하고 있다면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가셔서 1,000원이면은 등기소에 가지 않고 등기부 등본을 집에서 열람할 수 있거든요. 한번 띄워보시고 제가 설명드린 내용을 여러분들이 자기 집 그 등기부를 보면서 한번 검토해 보시면 많은 정보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는 크게 일면에 보시게 되면 표제부가 나옵니다. 표제부. 뒷장을 넘기면 갑구가 나오고 또 뒷장을 넘기면 을구가 나오는데요.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있는데요. 이 표제부라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부동산에 대한 표시사항을 기록하는 것이 표제부예요. 그러면 표제부에는 어느 것들이 들어가는가 한번 알아볼까요? 그 첫 번째는 표제부에는 부동산의 위치, 그 부동산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은 주민등록법에 의해서 도로명 주소로 되어 있잖아요. 도로명 주소. 그런 그 부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서울, 강동구, 상암로, 지번이 나오겠죠. 80-1. 그러면 앞에 있는 번지수는 본번이 되겠고 뒤에 있는 번지수는 부번입니다. 80-1이면 80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라고 하는 건 을한 뜻이지요. 80의 1. 앞에 있는 80은 본번이고 뒤에 있는 1번지는 부번이 되겠습니다. 그게 일반적인 거고요. 등기부를 띄워보니까 만약에 산이다 그러면 임야다, 지목이 임야, 그러면 앞에 산자가 붙습니다. 산 80-1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부동산 위치가 나오고요. 두 번째는 그 부동산의 사용 목적이 나옵니다. 주거용이냐 업무용이냐, 이렇게, 또 공장용이냐, 이렇게 그 목적이 나옵니다. 사용 목적.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그 토지 면적이라든가 건물의 면적이 어떻게 되느냐, 면적 및 구조가 나옵니다. 요즘 면적은 과거에는 평을 썼지만 단위 환산이 지금은 평방미터죠. 제곱미터로 사용합니다. 면적과 구조. 건물의 구조가 철근이냐 스래브냐 벽돌이냐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그리고 표제부에는 그 변동사항과 그 부동산의 역사가 나옵니다. 예를 들면은 변동사항에 그 옛날에는 한 평 이랬죠. 2평 그랬는데 그것이 제곱미터, 평방미터로 바뀌었으니까 그런 환산 면적이 바뀌었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이었다가 밑에는 이제 제곱미터, 또 이런 거 되겠고, 또 과거의 주소에서 도로명 주소로 바뀐 것도 하나의 이것도 부동산 표시사항의 역사를 기록하는 겁니다. 변동사항과 역사. 다시 한번 합니다.
표제부는 부동산 표시상을 기록하는 건데요. 부동산의 위치가 어디에 있느냐, 부동산의 사용 목적은 무엇이냐, 부동산의 면적과 구조는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부동산의 변동과 역사를 기록하는 것이 표제부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칸을 넘기면 갑구가 나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 여러분, 소유권이라는 게 뭘까요? 민법 용어인데요. 민법 211조의 소유권은 어떠한 부동산을 내가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소유권이 되겠죠. 여러분이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면, 그런 권리가 있다면 사용하고 또 임대차에서 수익을 낼 수 있고 또 처분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분에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냥 수익하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것을 소유권이다. 이런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 갑구가 되겠어요. 그리고 을구는 소유권이 아닌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을구가 되겠어요. 그러면 소유권에 관한 사항, 갑구에는 소유권 보존 등기가 들어갑니다. 소유권 보존 등기. 이 보존 등기라고 하는 것은 내 토지 위에 최초로 건물을 내가 신축했다. 건물을 졌어요. 그러면 최초로 등기부상에 올라가는 것이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그래서 등기부를 보시게 되면 갑구에 등기 목적이 나오고 등기 원인이 나옵니다. 그러면 등기 목적은 소유권 보존 등기예요. 최초로 등기하는 거. 그런데 소유권 보존 등기는 등기 원인이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소유권 보존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내거든요. 실무적으로 3.16%를 냅니다. 3.16%. 원래 보존 등기는 취득세가 2.8%, 농어촌 특별세가 0.2%,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1.6%니까 보존 등기할 때는 취득세를 3.16%를 넣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갑구에 들어가는 게 많은 게 있죠. 소유권 이전 등기. 타인의 부동산을 내가 샀어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이에요. 그러나 등기 원인은 뭘까요? 샀으니까 매매가 되겠죠. 또 내 토지하고 상대방 건물을 바꿨다면 등기 원인은 교환이 되겠죠. 교환. 매매 교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속을 받았다. 그러면 등기 원인은 상속이고요. 살아생전에 부모님이 자녀에게 줬다면, 무상으로 줬다면 증여가 되겠지요. 그래서 매매, 교환, 상속, 증여. 또 타인한테 받을 돈을 물건으로 받았다면 등기 원인이 대물 변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많은 게 매매 아닐까요? 그리고 상속, 주로 증여가 많겠죠. 이런 것들이 등기 원인인데, 이러한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등기, 등기 원인은 주로 매매가 많겠죠. 또는 상속도 있고요. 증여, 이런 것들이 갑구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갑구에 들어가는 게 가등기라는 게 들어갑니다. 가등기, 거짓 가짜. 이 가등기. 가등기에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담보 가등기. 그러니까 내가 타인한테 돈을 빌려오고 빌려오면서 가등기를 쳐주는 것이죠. 빌려온 돈 갚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담보로 제공한 가등기. 말 그대로 담보 가등기인데요. 담보 가등기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저당권.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려오면 은행 채권자가 근저당권자지요.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거든요. 그러니까 담보 가등기는 그냥 근저당권하고 사촌지간이다. 이 정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가등기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좀 어려운데,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라는 게 있어요. 등기 목적은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인데 등기 원인은 매매 예약이에요. 내가 부동산 3억짜리가 있는데 부동산을 내가 사는데 우선 1억을 주고 나머지 2억은 내가 1년 후에 주겠다. 그 대신에 내가 1억을 주는 것만큼 가등기를 좀 쳐달라. 이렇게 하고 나중에 2억을 잔금을 준다면 내 앞으로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
본등기를 하면 되겠죠. 가등기 이후에 본등기를 하면 되는데, 이래서 가등기는 담보가등기가 있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다.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는 등기 원인이 주로 매매 예약이 된다. 이렇게 가등기 갑구에 들어갑니다. 가처분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처분 들어보셨나요? 가처분에는 한 100여 가지가 되는데, 우리 부동산에서 가처분은 이런 것들이 주로 많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처분. 네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처분하면 안 된다. 매매하지 마라, 증여하지 마라, 교환하지 마라,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저당권, 임차권 일체의 행위를 금지한다. 네가 소유하고 있는 그 부동산에 대해서 제가 가처분을 거는 겁니다. 가처분. 그래서 등기 원인은 가처분 결정이 되겠습니다. 이것이 처분금지 가처분. 또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네가 지금 부동산을 점유하고 있는데, 점유하고 있는 것을 남에게 이전하지 말고 그냥 네가 점유하고 있어라. 점유 이전금지 가처분. 그러나 실무상에서는 많이 안 나오고요. 처분금지 가처분이 이제 실무상에 많이 나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그래서 가등기나 가처분은 갑구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압류도 갑구에 들어갑니다. 압류, 가압류도 갑구에 들어가는데, 압류다라고 하면은, 원래 압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나라 행정법에 의해서 세금을 못 낸 사람을 체납자라고 하잖아요.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법원이 행하여지는 강제 처분이다. 이게 압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쉬운 이야기를 해보겠어요. 여러분이 국세를 못 냈어요. 사업하다가 종합소득세, 법인들은 법인세, 또 사업하다가 부가가치세를 못 냈어요. 그러면 세금 못 내면 세무서에서 여러분 재산, 부동산에다가 압류를 합니다. 압류. 갑구에다가 압류, 강제 처분 할 수 있도록 압류합니다. 그러니까 압류는 국가 등, 즉 국가라든가 지방자치단체, 국세를 못 내면 세무서에서 압류하고요. 재산세라든가 자동차세 같은 거 못 내면 지방세 아니겠어요? 이런 지방세는 시군구가 압류합니다. 자, 압류는 국가 등이 하는 건데요. 국세를 못 내면 세무서가 여러분 재산을 압류하고, 지방세를 못 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여러분 재산세를 압류합니다. 또 국민 건강의료보험이 있죠. 의료보험 안 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여러분 재산에 압류합니다. 강제처분하기 위해서 압류하는 것이죠. 행정법에 의해서. 그러니까 행정법에 의해서 국세라든가 지방세 이런 것들을 못 내면 그런 밀린 사람을 체납자라잖아요. 체납자 재산에 대해서 법원이 행하는 강제처분을 우리는 압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시 가압류. 등기 목적은 가압류, 등기 원인은 가압류 결정인데요. 가압류라는 것은 역시 법원이 돈 받을 채권자를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잠정적으로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가압류예요. 자, 이렇게 어려운 말 쓰지 말고요. 가압류하게 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이 신용카드 쓰시잖아요. 신용카드 대금을 못 갚았어요. 계속 연체하고 있어요. 그러면 신용카드 회사가 여러분 부동산에다가 가압류하는 거예요. 그럼 못 팔게 하는 거죠. 못 파면, 만약에 여러분 재산에 부동산에 압류가 있고 가압류가 있는 상태에서 매매를 하면 제3자가 사가겠어요? 그 가압류와 말소를 없애야 되잖아요. 그 가압류 이런 것들을 해제해야 됩니다. 그래야 매매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못 팔아먹게 강제 처분하는 것이 압류, 가압류가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국가 등이 하는 것은 압류. 일반 채권자들이 하는, 개인들이라든가 이런 채권자들이 돈 받기 위해서 채무자의 재산을 하는 것은 가압류. 등기 목적은 가압류. 등기 원인은 가압류 결정. 어디에서 한다고요? 법원에서 가압류 결정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근저당권 설정하고 돈을 빌려왔는데
그 빌려온 돈을 못 갚으면 은행이 채권자가 근저당권자가 법원에다가 그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합니다.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것이 의무경매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그 금융기관 은행이 법원에다가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의무경매가 되겠는데요. 그러면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의무경매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게 되면 법원에 있는 사무관이 이 서류가 합당한 거냐 이렇게 확인해 가지고 등기소에 촉탁합니다. 그러면 등기관이 여러분 부동산 갑구에 의무경매 개시 결정 이렇게 등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의무경매 개시 결정도 갑구에 들어가고요. 또 강제경매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채권자가 채권을 회수 못하니까 채무자의 재산을 가압류를 해놓고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해서 빌려준 돈이면 대여금이죠. 뭐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법원으로부터 판사로부터 판결문을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경매를 신청하는 겁니다. 그런 판결문을 우리는 법률용어로 집행권원이라고 해요. 그런 집행권원에 의해서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는 것이 강제경매가 되겠어요. 그러면 이러한 채권자가 법원에다가 경매를 신청하게 되면 여러분 재산 갑구에 의무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됩니다. 또는 강제경매 개시 결정이라고 등기가 되게 되면 여러분들의 재산에 대해서 압류 효력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건 민사집행법에 의해서 그런 압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그러면 이런 것들도 갑구가 되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빌려온 돈을 갚았다. 뭐 가압류했고 압류한 세금을 갚았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압류를 풀어야 되겠죠. 이것을 말소등기라고 해요. 또 말소라든가 또 회복등기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다 갑구에 들어간다. 그래서 말소 및 회복등기도 갑구에 들어간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이다. 그러면 갑구에 들어가는 거 보존등기, 이전등기, 압류, 가압류, 가등기, 가처분, 의무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강제경매 개시결정 기입등기, 말소등기, 회복등기는 갑구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를 띄워가지고 한번 그 섬세하게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을구를 소개합니다.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소유권이 아닌 거예요. 소유권이 아닌 거. 대표적인 게 뭐냐? 저당권이라는 게 있어요. 저당권도 있고 근저당권도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저당권이라고 하는 것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저당을 잡아둔 채권자가 그 저당물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에게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인데, 자 이렇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이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어느 거래처가 있어요. 거래처가 있는데 거래처에서 물품을 조달받으려면 거래보증금, 영업보증금을 내란 얘기죠. 5천만 원을 내라. 그래야 물건을 공급받는다. 근데 돈이 없어요. 그럴 때 내 부동산을 저당을 잡는 거예요. 저당권 5천만 원. 그랬다가 내가 물건을 받아가지고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면 채권자가 받을 5천만 원에 대해서 저당물에 대해서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당권을 설정하게 된다. 그 다음에 근저당권은요, 우리가 보통 은행에서 하는 거죠. 한번 원래 내용, 장래 생길 채권의 담보로서 일정한 금액을 한도로 저당권을 미리 설정할 수 있는 권리. 참 어렵죠, 법률 용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아파트를 담보로 제공하고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면 은행은 채권자예요. 나는 채무자예요. 그러면 은행은 근저당권자고 채권자.
채무자는 근저당권 설정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려오게 되면 은행이 근저당권을 설정합니다. 내가 1억을 빌려오게 되면 이자도 줘야 되잖아요. 이자를 못 주기 때문에 원금하고 이자까지 합쳐서 은행이 채권을 회수하니까 돈을 1억을 빌려오면 은행은 채권 최고액 1억 3천만 원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채권 최고액 1억 3천, 채무자 김동수, 채권자는 뭐 KB 하나은행, 뭐 국민은행 이렇게 해서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돈을 빌려오니까 등기부 을구에 들어갑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아파트를 담보를 제공해서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면 을구에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등기 목적은 근저당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이렇게 등기부를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을구에 들어가는 게 이런 게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세 가지는 물건인데요. 이것을 우리는 용익 물건이라고 합니다. 용익. 용익은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물건을 용익 물건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을구에 들어가는데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이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채권이 아니에요. 채권은 사람에 대한 권리가 채권이죠. 사람한테 받을 권리. 물건이라고 하는 건 물건에 대한 권리를 물건이라고 해요. 그러면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물건의 하나로 남의 토지에서, 남의 땅에다가 건물 또는 다리 등의 공작물이나 수목, 나무를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 자, 쉽게 설명하면 타인의 토지에다가 내가 건물도 질 수 있고 나무도 심을 수 있고 다리도 만들 수 있고 어떤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는 권리가 지상권이 되겠습니다. 을구에 들어갑니다. 지역권입니다. 지역권도 물건인데요. 자기의 토지의 이익을 위해 남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 혹시 여러분들 길이 없는 땅, 도로가 없는 땅을 맹지라고 들어보셨나요? 내가 맹지를 갖고 있는데 맹지에다가는 건축 허가가 안 나요. 그러니 남의 땅을 받고 다닐 수 있는 권리, 이용할 수 있는 권리. 남의 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건축 허가가 되겠죠. 그러니까 타인의 토지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지역권이 되겠습니다. 내 땅은 남의 땅을 받고 다니면서 내 땅을 이용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요역지, 남의 땅은 승역지가 되겠는데요. 좌우지간 지역권은 타인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는 권리. 그래서 보통 지역권 하게 되면 통행지역권 이런 용어도 사용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세권입니다.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남의 부동산을 빌린 사람이 그것을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전세권인데, 자, 여러분들 여기서 잘 봐요. 여기 전세권은 등기가 된 겁니다. 전세는 두 가지가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아파트를 임대차 계약하고 보증금 2억을 주고 그 전세로 들어갔어요. 그거는 채권적 전세예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2억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채권적 전세. 그건 사람한테 받을 거니까 채권이고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전세권은 전세금을 지급하고 타인의 부동산을 사용 수익할 수 있는 권리인데 등기를 한 전세권입니다. 이거는 물건적 전세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집주인의 동의가 있어야 전세권 등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등기 목적은 전세권 설정, 등기 원인은 설정 계약,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일반인들이 전세 계약 체결했다면 채권적 전세지요. 물건적 전세가 아닙니다. 전세권 설정 등기가 안 된 그냥 채권적 전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임차권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사글세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증금 2천만 원에 월세 30만 원. 그래도 보증금, 임차 보증금을 지급하잖아요. 그런데 임차권 설정은 거의 평상시는 안 하고요. 내가 임대차 계약을 2년 동안 맺었어요.
그래서 임차인이 집주인 임대인에게 저 나갈 거니까 보증금 돌려주세요 하는데 임대인이 뭐라고 합니까? 알아서 빼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새로운 세입자가 들어오면 방 빼가라. 그러면 난감하지 않아요. 나는 계약 기간이 돼가지고 이제 또 다른 데 발령받아서 이사를 가야 되겠고 또 전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방 빼면 안 돼요. 대항력 상실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법원에 가가지고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서 이 부동산 소유자의 을구 등기부에 등기 목적의 임차권 설정, 임차권 설정, 등기 원인은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되겠죠. 등기 명령, 법원으로부터 등기 명령을 받아갖고 등기부의 임차권 등기 명령이 된 상태에서는 방을 빼고 이사를 가도 대항력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임대인이 보증금 안 주면은요, 바로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해야 여러분 재산을 안전하게 지킬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표제부, 갑구, 을구를 살펴봤는데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세요. 소유권 보존 등기 갑구, 소유권 이전 등기 갑구, 가등기, 가처분, 압류, 가압류, 의무경매 개시결정, 강제경매 개시결정, 말소등기, 회복등기는 갑구,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저당권, 을구, 근저당권, 을구,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은 다 을구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부동산 등기부를 좀 보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과 학습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